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 바로 노화죠. 그런데 이 노화와의 전쟁에 실리콘밸리가 지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돈으로 영원한 젊음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야심찬 도전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나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인데요. 이 사람한테 죽음은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불평등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야 할 아주 거대한 철학적인 싸움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신처럼 불멸을 꿈꾸는 건 또 아니에요. 목표는 좀 더 기술적인데요. 바로 보험 총계약적 탈출 속도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과학기술이 매년 우리의 기대 수명을 1년 이상씩 늘려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내가 1년 늙는 동안 기대 수명은 1년보다 더 늘어나니까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을 말 그대로 따돌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누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이 거대한 꿈에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난 25년 동안 정말 소수의 억만장자들이 이 장수 산업에 투자한 돈이 무려 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뭐 웬만한 나라의 R&D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 많은 부자들의 취미생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 표를 좀 보세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만든 알토스 랩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만든 칼리코. 쟁쟁하죠? 이들이 지금 수조 원에 걸고 벌이는 건 말 그대로 금융 군비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물론 사업적인 기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면요, 거의 종교에 가까울 정도의 아주 강력한 신념? 어떤 철학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동기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피터 틸은 죽음을 철학적인 불평등으로 보잖아요. 반면에 오라클의 레리 앨리스는 좀 달라요.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뒤에 죽음을 마치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기업 경쟁 상대처럼 여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복수심이 이 모든 투자의 시작인 셈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인데요. 이 사람은 아예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딱 제시했어요. 2030년이면 나노봇이 우리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고칠 거다. 그리고 2045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는 바로 그 특이점이 올 거다라고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노화 정복은 이제 막연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공학 문제일 뿐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과학기술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알토스 랩스와 칼리코인데요. 둘의 전략이 아주 흥미롭게도 완전히 달라요. 알토스는 뭐랄까 당장 역전 말로 홈런을 노리는 아주 공격적인 타자 같아요. 지금 당장 세포를 젊게 만들자, 이거죠. 반면에 칼리코는 훨씬 장기적으로 봅니다. 노화의 비밀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파헤쳐서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려는 아주 신중한 전략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가장 급진적인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부분세포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이 기술 사실 노벨상까지 받은 아주 대단한 과학에 기반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세포에 찍혀있는 나이 도장을 살짝 지워서 다시 젊었을 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 예를 들어 나는 피부세포야 하는 신분증은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딱 생물학적인 나이만 되돌리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당연히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이 재프로그래밍 과정이 조금이라도 잘못돼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자기 정체성을 잃고 완전히 아기 때의 줄기세포처럼 변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몸 안에 치아나 머리카락, 뼈 같은 게 뒤엉킨 끔찍한 종양, 바로
기형종이라는 괴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술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늙고 병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좀비 세포들을 청소해주는 기술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세포 재프로그래밍처럼 대박 아니면 쪽박, 이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과 끔찍한 위험을 동시에 가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이 기술이 정말로 성공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부터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불평등이다 라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정복하는 기술이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넘을 수 없는 생물학적 계급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아이러니죠. 결국 우리는 두 가지 미래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한쪽 길은 모든 인류가 더 길고 건강한 삶의 혜택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호황을 맞는 장수 배당금이라는 유토피아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길은 부자들만 영원한 삶을 누리고 죽음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선택적 사망이라는 끔찍한 디스토피아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런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그냥 먼 얘기 같으세요? 글쎄요. 어쩌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젊은 피 수혈 같은 시술이 한 번에 수천 달러, 수백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는 걸 보면요.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해보라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거죠. 물론 너무 어둡게만 볼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사람들이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 되면 그만큼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소비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류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엄청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노화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건 더 이상 과학이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이죠.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